네, 안녕하세요. 드리트입니다. 오늘은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말복이 지나면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밤에 잘 때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열대야 현상도 지금 물러간 것 같고요. 최근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민가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민가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현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민가임대 아파트는요, 아파트 청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청약홈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요, 그 건설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는 게 아니고 그 건설사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임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권.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민가임대 아파트가 왜 인기가 많은가 하면 건설사마다 건설사가 이제 그 모집 공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8년, 어떤 회사는 이제 10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이후에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가임대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 보통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잘 봐야 되는데,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8년이면 8년 거주 이후에 우선 분양권을 준다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강교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죠. 말이 신강교지 거기 어떻게 보면 흥덕지구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광교에서 떨어져 있는데, 일단 신강교 제일풍경채라고 이름을 졌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 분양가로 나왔어요.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임차 기한이 끝나고 임대 기한이 끝나고 확정 분양가로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신광교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이제 84타입 9평 같은 경우가 이제 8억대 중반에 분양가를 확정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을 채우고 나서 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8년인지 10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년이나 치고 8년 이후에 분양을 받게 되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8년 이후에 8억 중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교가 물론 광교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15억 16억 하지만 신광교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 시설 봤을 때 한 13억 정도, 12억 13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8년 후에 그 가격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한 4억 정도까지 프리미엄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1억이었다가 2억이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4억까지. 민가임대 아파트의 장점은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라고 하니까 매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민가임대 아파트에서 전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임차권의 명의 변경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세입자의 명의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바톤 타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사마다 다른데, 입주 전까지 2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차 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설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사마다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규약이 없어요. 정부의 공공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건설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별로 다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오성역에 분양했던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이 한 5천 원도 붙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확정 분양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 별도로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 라는 조항까지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때가 되면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거고, 또 워낙 입지가 또 오성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입지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공격적으로 청약을 한 케이스죠.
그 외에도 뭐 안중역, GNI이라든가 안성공도, 센트리카운트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2,000에서 한 3,000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거기 역시도 제한이 많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시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전매입니다. 전매. 일단 분양을 받고 가지고 가다가 그 임차권을 누구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받을 수 있고, 뭐 지금은 워낙 그 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피를 받고 넘길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죠. 물론 뭐 경기가 꺾이고 뭐 부동산 경기가 하향하게 되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초피에 던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리고 대출도 일반 그 아파트 청약 받은 그 중도금 대출이나 담보대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보통 그 건설사 자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대출의 어떤 그 제약이 별로 없다. 물론 또 건설사마다 또 허구의 대출을 연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민간임대 아파트를 볼 때는 확정 분양가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매가 몇 회까지 가능한지, 전매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대출이 건설사 자체 보증인지 허구 보증인지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전국 분양을 했거든요.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그 당해를 한 20에서 30%만 주고 나머지 전국 분양을 했는데 최근에 또 그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규제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오송역에 있는 대강 로제병 같은 경우는 충초권으로 제한을 묶었고요. 그 청약을 묶어놔서 전국 청약을 못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번에 그 8월달에 분양하는 신탄진에 있는 그 동일 스위트인가요? 동일 스위트 거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입지가 좋은데 대전 100%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분양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설사에서 충분히 당해에서 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전국에서 그 수십만 명을 모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민가임대도 청약 조건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그 수지구청역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소문에 의하면 확정 분양가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것 같고, 거기도 이제 전매가 가능할 것 같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것 같고,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인 20%, 용인 10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약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임대아파트 웬만한 뭐 10만 명, 20만 명 몰리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렇게 많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전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투자금 없이 초피 받고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대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소액으로 내가 그 임대 거주하면서 분양 전환까지 한다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략하는 거고요. 주택수에 상관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누구나 다 넣을 수 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모델하우스 갔더니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주변 그 중개사분들하고 떴다방 분들하고 한 몇백 명이 몰려서 그 앞에서 열심히 그 매매를 중개하고 계셨고, 그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80분들은 초피에 파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걸 시간을 끌어봤자 피가 계속 그 코인처럼 막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경쟁이 높았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내놓을 때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또 깔아앉았다가 뒤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반등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현재 가면은 모집자 당첨자 발표가 나자마자 당첨자 발표가 나는 그 시간에 보면은 그 이미 상주하고 있어요. 그 중개하실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 당첨되신 분들이 그쪽 가서 현장에 가서 매매하실 분들은 바로 현장 가시면 뭐 거의 뭐 한 열 몇 명씩 달라붙을 거예요. 당첨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초피에 파실 것 같으면 초피에 팔고 나오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는 중개사분 중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떴다방도 좀 있거든요. 떴다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불법 중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뭐 현지 중개인분한테 하는 게 좀 안전하긴 한데, 이제 현지 중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증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개사고 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떴다방들한테 제 개인정보를 다 주고 피값을 다 치웠는데 그분들이 뭐 날라간다든가, 그리고 매도인이 사실 분양받지 않았는데 분양받은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당첨자 그 어떤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그 가짜를 허위를 만들어서 캡처해서 보내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천을 하자면 그 어떤 그 인기 단지를 분양하면 블로그글이 많이 뜨거든요. 그 블로그를 주로 이제 현지 중개사분들이 올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고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좀 믿을 만한 곳을 미리 선점을 해두고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 중개 의뢰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00%는 없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매라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매수인 분들이 좀 위험하죠. 매수인 분들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인 분들이 더 좀 위험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도인은 뭐 돈이 나가진 않고 입금만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수인보다는 덜 좀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가시면은 뭐 그 서로 물건 가지고 싸우는 분도 많고 막 큰 소리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그냥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옛날에 그 돗대기 시장 그런 느낌이죠. 막 여기저기 싸우고 막 소리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조용히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보니까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로 뭐 의견이 안 맞았는지, 뭐 그 가격 흥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 하실 분들은 내가 단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보시고, 중개하신 분들한테 좀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중개를 요청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주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보통 계약할 때, 계약금 받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명의 변경할 때 한 번, 중간에 대출 있으면 대출 그 신청하는데 한 번, 한 3번 정도? 짧으면 뭐 대출이 없는 경우는 2번, 2-3번 정도는 만나야 된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동산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커피숍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 같은데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막 서서 이렇게 막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뭐 상상을 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첨돼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그 정도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죠. 어떤 행복한 고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본 그 경험담을 좀 말씀드렸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청약은 당연히 불장이고, 그 일반 아파트가 아닌 민간임대 아파트, 그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엔 뭐 도생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생까지도 지금 뭐 관심 모으고 있는데, 그 민간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생숙도 마찬가지고, 도생도 마찬가지고, 요즘 또 지산도 있죠. 지산업센터, 지산도 있고 한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이고 입지가 좋고 하는 곳은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다 뭐 그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동산도 그 일반 아파트냐 민간임대 아파트냐 생숙이냐 뭐 도생이냐,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얼마만큼 좋은 입지에 분양가 메리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잘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요즘 뭐 아파트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됩니다. 뭐 분양가가 과도한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다 하는 경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좀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제 채널에서는 제가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곳들,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 부동산에 이렇게 뭐 해박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좀 안전한 곳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나 생숙이나 지산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민간임대나 생숙이나 지산 같은 경우는 단타를 생각하고 있어요. 단타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물론 뭐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거나 뭐 GTS 역세권이거나 굉장히 뭐 입지라든가 주변 상권이라든가 확군이 좋다,
라고 한다면 가져가도 좋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민간 아파트 빼고 나머지들은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왜냐하면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 짓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이번에 그 수지구청역에서 분양하는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민가임대 짓고는 아마 사상 최고가의 분양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얘기긴 하지만 또 거긴 또 워낙 또 입지가 좋아서 뭐 판단은 뭐 각자가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제가 민가임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그리고 민가임대 아파트는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그 생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